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NCS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채용문화, 교육문화가 많이 선진화되리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NCS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해도 많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오해를 풀고 NCS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왜 NCS를 어려워할까? NCS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정답 위주의 교육, 즉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한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이라는 건데요.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보다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 거죠.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되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런 정답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제 선진국을 봤을 때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수학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맞다 틀렸다. 얘 20점, 얘 50점, 얘 100점 이런 식으로 정답만을 지금 가르친다 그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이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NCS라는 건데요. 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예요. 내셔널. 그리고 C는 competency, 즉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S는 말 그대로 표준이죠. 이렇게 NCS는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시험 아니야? 새로운 과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우리 청년들이 직업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대학을 가야겠다, 어느 전공을 가야겠다, 아니면 어느 교과를 이수해야겠다. 그런 교과목 위주의 그런 교육, 진로 지도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교과를 들어야 되고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NCS 채용의 가장 본질은요, 기업에서 이제 각각 기업에는 인재상이 따로 있어요. 그 인재상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우리 사장님들이 명문대가 우리 기업엔 몇 명이야, 토익 점수 만점짜리가 몇 명이야,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스펙을 지금 따지기도 했는데 막상 지금에 와서는 그런 스펙만 좋은 사람들을 일을 시켜보니 조직 몰입도라던가 생산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껏 스펙 좋아서 뽑아놨는데 다시 일을 시키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 비용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사람을 뽑을 때 그 위장된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그 실질적인 능력인지 이거를 바라보겠다 합니다. 그것을 볼 때 NCS가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장님들이 사람을 뽑을 때 딱히 기준이 없었어요. 이력서 보고 얘 어느 대학 나왔지? 전공은 뭐지? 이 정도만 봤단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무엇을 평가해야 될지 그 평가 기준을 바로 이 NCS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NCS 능력도 또 다른 스펙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이번 시간에 과연 스펙과 능력의 차이가 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펙과 능력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 900점이면 900점 자체가 자신의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났을 때 전혀 꺼리낌 없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펙 900점이라고 해서 뭐 만점짜리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영어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외국 사람들은 보면 다 이렇게 막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어 점수로서의 스펙만을 생각했을 뿐이지 과연 내가 외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내 능력화될 수 있도록 토익 점수 900점을 따는 그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나의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로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불필요한 스펙이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스펙.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스펙과 능력이 같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불투명한 목표하에 그냥 무분별하게 스펙 쌓기에 열중을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뭐 그 문제집 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그 분야에 꼭 맞는 그런 스펙을 쌓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스펙보다 능력. 즉 우리나라 사회가 사실은 여기에 너무 이제 집중을 한 거예요. 보여주기식. 실제 이 사람의 가치, 실제 이 사람의 능력보다는 저 사람 어디 출신이야 하면서 그 스펙을 굉장히 따졌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부터 뭐 외모지상주의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보다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직장을 찾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배우자를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정말 진정한 내면의 가치, 그런 능력을 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사람하고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요. 비록 뭐 손짓발짓, 뭐 영어는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하는 데 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토익 점수를 보면 뭐 200점, 300점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굉장히 뭐 이제 좀 차별을 많이 당했죠. 지방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다양한 경험, 다양한 체험,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대인관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런 스펙이 뭐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그겁니다. 현재는 우리 이번 사회에 있는데 너무 보여주기식,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이런 거에만 너무 익숙했다 한다면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내면의 가치로서 일상 습관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동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스펙을 쌓으면서도 그게 바로 능력으로 갈 수 있도록 1번 상황 그리고 3번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스펙이 없어서 이제 차별받는 그런 사회는 이제 그만하자. 이 사람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바로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얘는 공부 잘하고 얘는 노래 잘하고 얘는 춤 잘 추고 얘는 뭐 다양한 다른 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였단 말이죠. 스펙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잘 풀고 안 풀고 이런 거가 더 중요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R&D해서 정말 진짜 노벨상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각각 다른 꿈과 끼가 있으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게 바로 능력 중심 사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스펙은 무용지물입니까? 그럼 또 다른 능력을 또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전혀 아닌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했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았던 그 스펙을 자신의 능력화하는 그 과정을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자기소개서에 그 과정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다이어트해서 아주 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무슨 수술을 했다.
그거는 스펙이 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식이요법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자기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 그것을 능력화하는 그 과정을 자꾸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막 스펙을 목표의식 없이 쌓다 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NCS에 있는 행동 특성들을 잘 보고 조금 재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까요? 보다 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채용 제도가요, 스펙 위주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스펙 쌓는데 너무 시간과 돈을 많이 썼고, 또 막상 또 취업을 했더니 사장님들은 내가 필요한 인재가 아니네, 다시 재교육시켜야겠네, 이 비용이 엄청 났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것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컴피턴시의 개념이 뭘까? 이것도 또 막 헷갈려요. 기업에서는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봤을 때는 컴피턴시 하면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량은 뭐고 또 능력은 뭐야? 이 관계는 뭐야? 또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업에서 말하는 그 역량은요,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 정말 진짜 퍼포먼스가, 성과가 너무 좋은 사람의 행동 특성들을 이제 역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에서는요, 아주 일을 잘하는 사람, 아주 소위 말하면 몇 명만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역량이라는 표현보다는 능력이라는 거 썼고요. 이제 아는 거, 인성이라고 해서 성실해야 된다, 누구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법규 지켜야 된다,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머릿속에는 알지만 그것을 실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자, 그겁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요소, 여기에 이런 지식이 필요해, 이런 기술이 필요해, 이런 태도가 필요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능력과 스펙의 차이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그러면 그 능력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은 말 그대로 일을 잘하는 능력이에요. 이 분야에서 일을 잘하는 능력.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일은 참 잘하는데 인성이 좀 별로야. 그 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저 사람은 참 좋은데 일은 참 못해. 그 실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이건 뭘까? 그 인성적인 부분, 그것을 우리가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고요. 실제 그 분야에서 이제 아주 특수한 그런 능력, 전공 능력이라면 전공 능력, 특수한 기술 능력이라면 기술 능력, 그것을 우리가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NCS 국가 차원에서 직업 기초 능력은 크게 10개 영역에 3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은 이제 크게 대분류는 24개 분류로 해서 현재로서는 887체계, 세분류 887개 중에 847개가 개발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제 직업기초 능력을 말 그대로 그 인성적인 부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도덕교과, 윤리교과 이렇게 그런 것만 이제 가르쳐 왔지, 실제 구체적인 행동 지표, 과연 저 사람이 그 인성이 높다면 어느 행동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사례를 봤더니 이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터퍼스널 스킬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다. 이것을 한번 만들자 해서 나온 거고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실제 일에 대한 책임감.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직무 수행 능력보다 이런 직업 기초 능력을 더 중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 기초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초 능력이니까 베이직 스킬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기초 능력은 낮은 수준의 그런 기초 능력이 아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운데이셔널 스킬. 정말 어디 갖다 놔도
어디에든 다 적응할 수 있고 잘 그 기본 인재가 이제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그런 인재를 이제 그런 능력을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인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인성 교과가 생겨서 다음 중 바람직하지 못하는 행동은 하면서 1번, 2번, 3번. 애들은 그건 문제는 잘 풀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앞으로는 직업기초 능력 평가가 직무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거를 이제 바라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더니 파운데이셔널 코어, 그 다음에 뭐 이센셔널, 막 키 스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직업기초 능력을 10개 영역에 34개 하위 영역으로 나왔는데요. 이 직업기초 능력의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은 글이나 말 이런 수단을 통해서 남들하고 잘 이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의사소통 능력하면 내가 말하면 나 의사소통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말을 하고 수신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반응하는 것까지 가고 오고 피드백하는 이 상황까지가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이제 부족하죠. 내가 말만 했으면 나는 소통 다 했다.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경청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은 의사 표현 능력, 경청 능력이고요. 글로 하는 것은 문서 작성 능력,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글로벌 이제 시대가 오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토익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외국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그 수단으로서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일본어가 될 수도 있고 중국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언어, 랭귀지 점수를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이 글로벌 마인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리 능력. 옛날에 수학 시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이 수학 공식을 왜 외워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막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연산, 기본적인 뭐 그 통계, 그 그래프 이런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표를 분석하고 도표를 작성하는 이런 능력이 무지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학 교과를 배울 때 직무 상황을 주어지고 예시를 주어지고 이제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이거는 말로 표현해도 말 강조해도 이제 지나칠 바가 없는데요. 그동안은 대인관계 능력을 굉장히 선배가 술 한잔 하면서 무형식적으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그런 태도 중심으로 가르쳤다 한다면 구체적으로 팀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리더십은 어떻게 갖춰야 될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 능력, 여러분들 우리 지금 스마트폰 항상 옆에 끼고 있는데 그 정보 능력도 그때 필요할 때 그 목적에 맞춰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컴퓨터 활용 그리고 정보 처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개발 능력,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앞으로 내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실제 능력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습관으로 그것을 이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 해결 능력. 처음에 얘기했죠. 그동안은 문제 잘 푸는 사람을 키웠어요. 앞으로는 미래 환경이 무지하게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문제풀이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고력이 있는데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문제 처리 능력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처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 여러분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지, 내 주변에 있는 물적 자원을 어떻게 할지,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행동 지표를 잘 이해하고 항상 내 일상생활에서 이제 습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술 능력.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영화 유명한 뭐 마션 뭐 그런 거에서도 그때 필요한 그 기술, IT를 활용할지 뭐 전자 능력을 그 기술을 필요할지 또 거기서는 농업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뭐 감자도 키워서 뭐 살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공식만 외워서 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기술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들한테 워크숍을 했는데 과연 신입사원들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뭡니까? 이제 이랬더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남들만 눈 시뻘겋게 야근하는데 혼자 자기 관리한다고 홀딱 다 집에 가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직을 이해하자 그거예요. 조직의 문화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전체적인 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예요. 국제 감각을 이해해야 돼요. 영어만 잘한다고 이 사람이 국제 감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국제 감각 그리고 체제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인 내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다음에 윤리는요. 사실은 능력으로 이제 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게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체계화 시켜달라고 인사 담당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10년 전에 저희들이 체계화했는데요. 왜 우리가 일을 해야 할까? 왜 성실해야 될까? 왜 부지런해야 될까? 왜 자신감이 있어야 될까? 왜 시간을 지켜야 될까? 공동체 왜 남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에서 에티켓을 지켜야 될까? 식사 예절은 어떻게 하고 전화 예절은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떻게 의전을 해야 되고 등등에 대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엄마가 가르쳐 줬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앞으로 이런 직업기초 능력, 이런 NCS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육 문화, 채용 문화가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펙과 능력의 차이, 또한 그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 능력을 구성하는 그 기본적인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직무 수행 능력과 또한 NCS 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